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조국 전 장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같은 날 검찰에 소환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은 투트랙으로 조국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의 개인 비리 혐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청와대에 있을 때의 권력형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유재수 전 부시장 건입니다. 자, 유재수 전 부시장 출국 금지를 당하고 자택 압수수색,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압수수색,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그리고 업체 대여섯 곳 압수수색, 지금 연일 계속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굉장히 많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유재수를 소환했습니다. 자, 조국과 유재수가 같은 날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서 청와대 윗선을 찾고 있습니다. 청와대 윗선 누굴까요? 청와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입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직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검찰 서울 동부지검은 유재수 건을 조사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은 조국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듯 보이지만 상관관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을 이렇게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하게 된 것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고발 때문입니다.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을 감찰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갑자기 윗선의 지시 때문인지 감찰을 중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충격적인 폭로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9개월 동안 잠복해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조국 소환 조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지금은 뇌물 및 금품수수 의혹이 수사에 집중 타겟이 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검찰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왜 무마시켰냐는 게 초점입니다. 단순히 유재수의 개인 뇌물 혐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감찰을 통한 이 부정 청탁 또 부정 뇌물 혐의를 밝혀내고도 갑자기 조사를 중단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미 당시 이 민정수석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유재수를 2번 이상 불러서 직접 조사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포렌식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윗선에서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고 김태우 전 수사관은 말합니다. 그 윗선은 누굴까요? 중요한 것은 조국 민정수석도 당시 이 유재수 감찰에 대해서는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그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국 민정수석도 당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 문제가 있어서 감찰하고 있던 사람을 누가 지시했더라도 이렇게 시키는 대로 감찰 중단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직권남용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윗선이 누굴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유재수 전 부시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유재수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대통령이 유재수 씨를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재수 씨는
친노 친문 인사와 폭넓은 교분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윗선에서 조국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말고 다른 누구의 청탁을 들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물론 분명하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최고 권력 아닙니까?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당초 민정수석실 특감반 감찰,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도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승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조국 민정수석도 유재석 건에 대해서는 감찰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민정수석인 조국보다는 윗선이 개입한 게 아닌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의 말처럼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가 아니면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유재수 건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인걸 특감반장도 유재수 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야 되는데 이런 말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이런 정황으로 보면 과연 그 윗선이 누군가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재수 건을 수사하고 있는 곳은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이정섭 부장검사입니다. 오늘 유재수 전 부시장을 상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우선 추궁하고 있습니다. 자, 특가법상 뇌물수수이기 때문에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고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액수가 더 늘어나면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상당히 중범입니다. 따라서 이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유재수 전 부시장이 과연 업체들과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어떤 청탁을 받고 어떤 대가로 뇌물을 얼마나 받았는지가 이 수사의 초점입니다. 자, 검찰은 최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재수 부시장의 자택, 부산시청 관사, 유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했던 서울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강남구의 건설업체 A사, 신용정보업체 B사, 벤처투자업체 C사, 사모펀드 운용사 D사, 인천 소재 전자부품회사 E사, 상당히 많은 업체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만큼 유재수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업체들은 많습니다. 이 중 일부는 청와대 특별감찰 때 다 드러났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중단했을까?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자, 같은 날 유재수 조국이 검찰에 소환됐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아마도 이 건에 대해서도 조국에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권력형 비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재인 청와대는 핵폭탄에 맞은 듯 휘청거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 시절 받는 비리 의혹은 정말 조금 죄질이 안 좋습니다. 출퇴근과 회식, 해외 출장, 각종 편의, 자녀 유학비, 항공권 금품 수수, 상당히 많은 저항제이 포착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인데, 김태우 전 수사관은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재수 부시장 자녀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 해외 송금 내역을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직후 감찰이 중단됐다. 김태우 전 수사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증언입니다. 이게 맞다면 유재수 건이 확대될까봐 우려해서 이걸 막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뒤 유재수는 사표를 내고 금융위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국회 수석 전문위원을 거쳐서 경제부시장,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염전이 됐습니다. 정말 관우는 좋은 모양인데 이제 그 다음 비리 의혹 수사에서 끝은 좋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에 어떻게 수사를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